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HLB 주주님들, 이 HLB 같은 경우 캄랜드의 주막과 이 리보살라닙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는데요. 여기에 대한 약효,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존 간암 치료제와 비교할 부분들 비교를 할 시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,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 75%를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포인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HLB 같은 경우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 AACR에서 이 리보셀라니까 칼렌니 주막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. 이 리보셀라니까 칼렌니 주막이 이 HIC 간동맥 주입 화학 요법을 사용해서 임상 이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제가 뉴스만 간략하게 이제 팁만 알려드릴게요. 이 18명 중 이 3명은 CR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, 그리고 ORR 같은 경우 44.4%, 질병 통제율 같은 경우 88.9%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완전 간해된 환자를 제외한 15명의 환자는 이 리보셀라닙, 이 HIC, 이 병역 요법을 한 후에 이 수술이 가능했고, 이미 수술을 마친 환자의 8명 중 이 암 병변에서 탁월한 이 치료 효과와 그리고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 같은 부분을 읽을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이 CR 같은 경우 이제 완전 간화로 불리는데, 이 암 치료에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고, 이 ORR 같은 경우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라고, 우리가 이제 임상을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. 그 수행을 할 경우 이제 전체 환자 대비해서 종양 크기가 어떤 감소가 됐는지, 좀 증상이 완화됐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수치도 높을수록 약 효능이 좋다, 우리가 간단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, DCR 같은 경우 이제 질병 관리율인데 이제 암이 진행되지 않는 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수치도 높을수록 약 효능이 좋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암 시장은 이 ADC라고, 이 암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투약을 뿅 쏴가지고 이제 좀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현재 차세대 이 암 치료제 시장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 이 HLB의 칼렐리 주막과 리보셀라닙 또한 이 HAIC 이 방법을 통해서 약 효능이 더 뛰어나고 이 안전성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 HLB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. 이 HIC 같은 경우 이 대동맥에 이제 포트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입을 합니다. 보이시죠? 그래서 이제 간 동맥까지 연결을 해요. 보이시면 이 포트가 있죠. 이렇게 연결을 해요. 연결을 한 후에 이 고용량의 이제 항암제를 간 동맥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술력까지 HLB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이 약 효능이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봐야겠죠. 이 기존의 간암의 개척자라고 불린 이 넥사바라고 있는데요. 이 넥사바가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 위약금 대비해서 이 OS 상승만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우리가 크게 경쟁의 부분이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존 신약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OS 수치 또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 HAB의 경쟁사, 이 머크 부분이 경쟁사라기보다는 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머크 또한은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경우를 봐야했지만, 이 HB 같은 경우 성공을 하고 높은 수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이 기존 간암 치료제를 우리가 한 번씩 비교를 해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OS 같은 경우 이 리보셀라닙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,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PFS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PFS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약을 먹는 동안 병이 약화되지 않고 잘 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이제 3개월까지 암 크기가 그대로였는데 그 이후로 뭐 4월, 5월 이 암이 점점 커지게 된다 하면 이 PF 수치는 이제 3이 되는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PF 수치 또한 리보셀라닙이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약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, 여기 보시면 적응증 보이실까요? 적응증도 현재 암이 더 퍼진 상태인 임상 3상 시험에서 3상 실험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. 현재 판매 중인 약들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럼 현재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커지냐? 2027년까지 73억 8,210만 달러, 약 10조 규모로 커질 거고, 보시는 것처럼 20년, 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% 가까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 리포트 간에서는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모아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, 이 HLB 같은 경우 이제 5월 16일 날 이 FDA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효능을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HLB는 현재 9월 3일 날 미국 판매, 이제 올해입니다. 올해 미국 판매 예정을 하고 있고, 미국 판매 시작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커질지,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커질지,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바이오시밀러가 아닙니다. 현재 신약을 새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 등재 관련해서는 노이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HLB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영업 관련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. 이 최근에 이제 HLB 자회사 이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식약 처가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.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하셔야 이 HLB의 성장성을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.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출시 1년 만에 2조 가까운 매출을 나타냈어요. 근데 HLB는 여기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이 간암 치료제의 50%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리포트를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더 해봤어요.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봤는데, 이 가남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바로 어디다? 미국이다라는 거예요. 근데 HLB가 어디에 지금 현재 시장을 개척 준비 중에 있죠? 바로 이 미국이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. 이제 글로벌 환자 수가 이 90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2만 명 가량 이제 신규 환자로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해요. 근데 미국의 경우 이제 4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또 미국이 크게 골칫거리는 게 이 약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이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HLB가 이 약가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상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레바 테라퓨리스가 있다고 했잖아요. 현재 자회사의 이 미국 40개 주, 현재 미국 같은 경우 48개 주가 있는데, 48개 주가 있는데 여기서 40개 주의 이약부 판매 준비 허가를 받았고, 현재 이 HLB 리보셀라니까 이 칼렌립 주막 같은 경우 이 리보셀라닙의 예상 비용은 2만에서 2.5만 불, 그리고 칼렌립 주막은 1.2만에서 1.5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근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약가가 굉장히 비싸요. 보시는 것처럼 3.2만, 3.7만 불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남 시장에서 더 높은 성장을 차지할 경우도 보이고, 무엇보다 이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LCB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, 우리가 이 차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만큼 이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땐 추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탈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.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.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때 당시 찌라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말아올리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,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이탈이 없는지, 이탈이 나오는지, 이탈이 체크해야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크게 좀 걱정이 없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될 경우 현재 60일선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 구간 이탈하게 될 경우, 후퇴하게 될 경우 이 60일선에서 어느 정도 만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, 현재 이평선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. 현재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것처럼 이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이 좀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현재 이 장대 양봉 만들면서 기준점이 되었고, 지속적인 지지 라인과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수급이 몰려오면 주가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줄 것 같고, 이 60일선 서서히 만나서 60일선을 타고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우리가 상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게 되시 21선을 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불려줄 것 같고, 61선 만약에 이탈하게 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지지, 지속적인 저항이었던 이 구간을 그 다음 2차 지지 라인으로 살펴보는 방향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
이상 이 HLB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HLB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